네, 반갑습니다.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일찍 또 해드려야 되겠죠? 자, 봄 꽃놀이 또 가셔야 되니까, 자, 오늘, 네, 기분 좋은 종목 진단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네, 쌍방울과 한신기계 준비되어 있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LG전자와 NHN 벅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에는 셀트리온과 네이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종목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쌍방울은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뛰었죠. 10%대까지 뛰었다 다시 좀 내려왔는데, 지금 쌍방울 입장에서는 인수의향서 제출하고 돈도 많다. 네, 지금 6,500억 정도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하고 있는데, 이 재무적인 어떤 전략적 투자자들,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제 모집이 되고 나면 1조 원 이상 있을 것이다. 뭐 자금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00억 가량 있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이 쌍방울이 과연 이 전기차를 이 쌍용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탈바꿈 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림하고의 시너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그룹들이 그렇게까지 형편이 썩 좋은 건 아닌데 형편이 더 안 좋은 쌍용차를 데려다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시너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근데 쌍방울 입장에서는 인수의향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인수전에 참여했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지금 광림과 쌍방울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제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에서 거래에서 일단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쌍방울이 약간 먹튀다, 빤스런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탕 더 해먹으려고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죠. 지금 투자 경고탁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포인트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시간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단기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지선대 거의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상승 이 부분은 이제 다음날 상승을 이끌어준다라는 부분으로 거의 대부분 확실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서 시작한다 이 판단했을 때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올라서 시작했을 때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 상승 흐름을 그대로 타고 지나가게 된다라면 분위기는 단기 상승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테마 같은 것들이 한번 잡고 들어갔을 경우에 더 끌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역시 이 쌍방울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시너지가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인수의향서를 냈다가 뭐 뺐다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EM플러스라든지 KG그룹 이 기업들의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보가 일단 떨어지긴 했는데 쌍용차를 그래서 과연 인수를 해서 데리고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인수하고 나서 그렇게 대단히 큰 시너지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테마였다고 한다라면 지금 단기적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쌍용차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쌍용차를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돈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적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돈 다 써가지고 쌍용차를 사가지고 그룹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재원적인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이 있는데 자기들도 지금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같은 부분들은 그다지 권장을 하고 싶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위에서 물려갖고 못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반등이 혹시 나온다라면 그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조금 이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이 부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어떤 게 정답인지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광림도 마찬가지겠죠. 네, 광림도 지금 현재 주가 떨어진 상태지만 시간에서는 좀 올라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도 보면 사람들이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인수의향서 제출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라면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만만해 보이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잡지 않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도 반등 시 반등을 할 때 그냥 상승을 그대로 유지해서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밀리기 시작한다면 차익 실현이나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신기계 볼게요. 자, 지금 원자력을 강조하는 그런 인수위원회 이야기들이 이제 4월달 들어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른 원전주들은 좀 떨어지는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 혼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한신기계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원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은 부담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자, 주가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1등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테마가 순환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원전으로 갔다가 건설로 갔다가 리모델링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게는 이제 자금이 좀 이탈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운, 즉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일단은 매도 의견은 아니에요. 왜냐면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21선이 바로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원자력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주요 과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지선을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폭락하지만 않는다라면 뭐 9,000원대, 만원대 이런 식으로 지지선대가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1선 따라서 그대로 유지하시되 뭐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일단 홀딩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을 보시면 됩니다. 5일 이평선을 이제 하회하는 그런 어떤 거래량과 장대 운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근데 신규 접근은 지금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계속 리스키한 부분들을 안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맞고 또 장기적으로도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진짜 조금 찔러보고요. 또 올라가면 또 조금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늘려가시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덜컥 사가지고 대응하시기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따로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선을 기준선으로 잡아주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 한번 볼게요. LG전자가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뻥 치고 올라갔는데 일단은 뭐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는 저평가, 가격이 싸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 1월부터 이때 뭐 전기차 이슈도 막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이쪽 부분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용 전장 부품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손실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LG전자 위쪽에서 물려있는 분들 지금 구조대 언제 옵니까?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조대는 언제 옵니까? 네, 근데 이 구조대가 지금 출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들을 많이 걸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대신에 추세가 바뀌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은 바닥권에 대한 지지 정도를 확보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추세를 바꿔서 나가려면 13만 5천원 또는 14만 원대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추세가 바뀌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2만 5천원대까지는 일단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꿍꿍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12만 5천원을 넘겼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어렵죠. 지금 이제 저항대를 넘어갈 때는 살살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살짝 넘어가 줘야지 여기서 넘어가는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가는데 저항대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쿵쿵 하고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단기 조정 들어옵니다. 왜냐면 세게 치고 올라간 이후에 단기 조정을 통해서 아래쪽 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위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에서는 급하게 한 번 더 뛰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이 구간대 125,000원대를 경계심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간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이 맞습니다. 대신에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껴주시기 바라고요. 아예 뭐 저 밑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하시기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25,000원대라도 넘겨놓고 나서 생각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125,000원도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게 되면 매수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125,000원대를 넘어간다라면 거기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삼각수렴의 형태가 된다라면 꼭지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은 삼각수렴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어떤 포지션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가려면 적어도 두세 달 정도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횡보 흐름이 조금 더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뚫어버리려면 뭔가 좋은 재료를 통해서 아주 그냥 네, 주가가 뽑혀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HN 벅스를 한번 볼까요? 싸이월드 때문이죠. 네, 싸이월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사진첩을 복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구글 플레이 앱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 3월 달부터 뭐 계속적으로 상승이고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 이 싸이월드 관련해 가지고 막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싸이월드가 네, 지금 이제 뭐 추억팔이 정도의 어떤 느낌밖에 안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싸이월드를 다시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 거죠. 뭐 도토리 결제를 한다 해가지고 뭐 다날도 움직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부활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실 이거는 한 40대 이상, 네. 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추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옛날에 뭐 미니미였던가요? 그 항아리 엎어놓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거 하고 과거의 어떤 추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요즘 애들이 이거 하겠냐 이거죠. 요즘엔 전부 다 뭐예요? 인스타, 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스타 말고 또 뭐 있죠? 뭐 없나?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싸이월드가 지금 튀어나왔어. 뭐 물론 이제 새로운 걸로 장착을 하고 뭐 최첨단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지금 세대에 먹히겠느냐 이거죠. 네, 옛날 같은 경우는 그게 먹힐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과연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저라도 안 쓸 것 같거든요.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옛날 거 찾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하신 분들 보니까 아이디도 못 찾겠다, 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싸이월드에 대한 열풍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경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위쪽에 있는 즉 2만원대에 있는 저항대를 넘어가는 게 이제 급선무가 되겠죠. 지금 이평선의 간격은 그래도 좀 좁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면 아마도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우상향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당장 팔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니까 안 파셔도 되는데 가격대는 이제 15,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네, 지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대까지는 좀 완충적인 어떤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15,000원 떨어지면 1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좀 이게 지난 고점도 못 넘은 데다가 지금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15,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지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신규 접근은 반반입니다. 뭐 그냥 올라간다라면 상관없겠지만 떨어진다라면 이것은 뭐 사자마자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소량 접근 아니면은 그냥 안 사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도 네, 애증의 종목이죠. 지난번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박수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 반등 아시죠? 네, 단기적 반등이었다. 자, 그 자리 못 넘어갔어요. 그죠? 20만원대 못 넘어갔고요. 지금 이게 떨어진 모습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15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 라인을 지켜줄 것이냐. 지금 셀트리온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끊어내려면 뭔가 반전의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형태로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만이 뭔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주가가 올라가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5만원대 지키면서 횡보가 계속이라도 지속이 된다라면 이평선의 간격이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아직도 떨어질 때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15만원대를 지지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락이에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요. 나는 지금 꼭대기에 사가지고 너무 많이 손실이 났는데 팔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5만원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쪼개서라도 매도를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계속 축소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위쪽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 좀 지켜보세요. 매도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16만 4천원이나 15만원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지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새로운 신저가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규 조건 지금 들어가시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잘 돼야 횡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뭐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아직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지난번에 여기 단기적 반등까지만 설명드렸죠. 딱 거기까지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정도 시점에서 조금 더 오버해서 올라갔는데 매물대는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네 그다지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셀트리온처럼 이제 저점 지지대가 돼야지만이 주가가 이제 유지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기를 하게 된다면 아래쪽이 정말 나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지금의 하락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 이평선도 약간 하향 곡선으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추세 자체도 단기 반등에서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실패하고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받쳐주지 못하면 아마 주가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주도주 교체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이런 플랫폼 관련한 종목군들이 어디서 이게 딱 내밀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이제는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정책적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급하게 상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도 좀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도 의견으로 조금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이 조금 더 연결된다면 34만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일단 지지선 여부와 관계없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냥 미련이 없으신 분들은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권장해 드릴 만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뭐 어떤 대단한 희망을 걸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니까요. 이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이네요. 쌍방울과 한신기계, LG전자, NHN벅스, 그리고 셀트리온과 네이버 말씀드렸는데 사볼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볼만한 종목 없는 것 같고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텀을 두고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